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중독에 대해서 파헤치는 남자, 전남대 심리학과 황석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그 강의, 이 알코올 중독에 이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만연된 중독 중에 하나인 니코틴 중독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니코틴 중독은 매우 심각한 중독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니코틴만큼이나 우리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한 물질도 사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니코틴은, 담배에 있는 니코틴은 중독 유발 물질로 강력한 중추신경계 각성제로 작용합니다. 니코틴은 흡연 7초 만에 뇌에 전달이 돼서 특히 입 안에 쌓이는 이 타르는 담배 연기의 농축 물질로 더 깊이 연기를 빨아들이는 것을 통해 더 많은 타르가 흡수되기도 합니다. 담배 안에는 최소 2,550개 이상의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태울 당시, 즉 담배를 태울 때 이 물질이 4,000개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한국의 경우 90년대에는 적어도 60% 이상이 흡연자로 밝혀졌고요. 2000년 이후 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는데 아쉽게도 남성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 성인의 흡연율은 2019년 21.5%였는데 남성은 35.7%, 여성은 6.7%에 도달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전체 사망률의 30%가량이 흡연과 관련돼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전체 폐암의 85% 정도가 흡연에 의한 것으로 폐암 유발 위험을 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니코틴에 중독될까 살펴보면 흡연을 한 후 5분 후에는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부정맥이 출현하고 협심증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교감신경계의 활성화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매우 유사한데요. 이렇게 흡연이 몸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독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이 니코틴의 작용에 있을 수 있는데요. 흡연을 한 5분 후에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고 부정맥이 출현하고 협심증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들은 실제로 몸의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됐을 때, 즉 몸의 각성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그 신체 변화로 심장은 빨리 뛰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는데 이와 반면 흡연으로 인한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서 그때 심장은 2에서 8% 정도의 산소 운반 능력이 부족한 그런 능력이 없는 혈액을 이렇게 송출하고 보내고 따라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흡연은 고혈압 환자에게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고 고혈압 치료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특히 음주 중에 흡연을 하는 경우 흡연은 혈압을 높이고 알코올은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악조건의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고혈압 환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흡연은 그럼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살펴보면 성인 흡연자 중 15% 정도는 매일 습관적으로 흡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담배를 끊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길핀과 피어스의 그 발견에 따르면
또는 길핀과 피어스에 따르면 흡연 행동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가능성 단계로, 이때는 담배를 필 수 있을까? 또는 담배를 피면 안 될까라는 어떤 흡연과 흡연의 어떤 가능성을 살피는, 탐색하는 그런 단계고, 두 번째는 그 단계를 넘어서 실험적 단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실험적 단계는 실험적 단계에서는 담배를 지속적으로 피는 것이 아니라 폈다가 안 폈다가 하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흡연을 하는 그러한 단계로, 여기에서 교우 관계나 또래 관계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0단계, 100개비 단계로 다음에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주기적인 흡연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100개비 단계 정도 되면 담배 한 5갑 정도 펴본 그러한 단계가 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5갑 정도 피게 되면 주기적 흡연이 일어나고, 그 주기적 흡연 단계로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안정적인 담배 소비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청소년 흡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소년 흡연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에 대한 27개의 종단 연구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요인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흡연을 하게끔 하는 그런 요소로 밝혀졌는데요.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있는 청소년들, 또 가족 간의 친밀도가 낮은 청소년들, 또 친구와의 그 관계가 의리와 동조를 강요하는 그러한 관계일수록, 또 학업 성취도 그리고 학업 만족도가 낮을수록, 아울러 행동 문제와 싸움이 잦을수록 이런 청소년의 흡연을 강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반면 특별 과외 활동, 방과 후 공부, 그런 것들의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의 경우 반대로 흡연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지 않는 그러한 습관을 들인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들이 왜 담배를 끊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조건화된 금단 증상과 내성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흡연으로 인해서 또는 니코틴과 관련된 일련의 자극이 제시되면 그 약물 효과를 상쇄하거나 감소시키는 자동적인 생리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반대작용 효과라고 하는데요. 니코틴이 흥분성 또는 자극성 그런 효과를 갖기 때문에 몸은 그것에 반대되는, 오히려 몸을 이완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흡연과 관련된 어떤 자극만 제시되고 실제로 니코틴이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러한 반대작용이 일어나서 몸은 상당히 예민한 상태가 되고 몸이 늘어지거나 활력이 떨어지거나 우울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금단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생리적 금단 증상은 금연을 시작한 지 3일에서 5일이 되면 점차 소실되지만, 심리적인 금단 증상, 즉 흡연에 의존하는 그런 양상은 매우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니코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할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금연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떠인가, 어떤 시도를 통해서 금연을 시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연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조금 적극적인 시도를 해볼 만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